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네.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뭐 보도도 났습니다만은 뭐 쪼개기 후원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이 공교롭게. 예. 근데 그게 보도 나기 전부터 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결국은 무릎 꿇을 거다. 본인은 뭐 지역구 지키겠다고 하고 서울 안 간다고 하고 네. 막 했지만 네. 결국은 꿇을 거다. 이게 뭔가 장제원 의원에 대한 이 소위 이제 캐비넷이 네. 열린다. 캐비넷. 예. 이런 이제 예측을 예. 다 이제 풍문처럼 돌았는데 네. 이게 공교롭게 보도가 되고 본인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꺼냈다 어디선가. 네. 캐비넷에 있는 무언가. 예. 무언가가.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그런 풍문이 있었어요. 예. 뭔가 있다. 네. 그래 맞아요. 그것도 열릴 거다. 네. 김기현 대표도 꿇을 거다. 예. 그런데 뭐 저는 대표직을 유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 개인적인 대표직 외에 뭐 불출마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네. 역시 이것도 열린 캐비넷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초선 연판장 있잖아요. 네. 초선 연판장. 이 연판장이라는 게 이제 김기현 대표를 용산에서 그렇죠. 거의 그냥 무등 태워서 5등하는 사람을 1등 만들었던 네. 당대표 선출 과정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때 여론조사 1등 나경원 네. 가서 그냥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이거 뭐 그렇죠. 정치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봐요. 나오지 말라고 초선들이 연판장 돌리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서 그랬어요. 이 초선들이 아마 예. 다음에 예. 상당 정도 공천도 못 받을 거다. 지금 제가 어젯밤에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이분들이 개혁 대상 1순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싹 다 공천 못 받을 거다라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걸 보려면 네. 제일 큰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은 무엇인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던 거죠. 네. 국민의힘 옷을 입은 거죠.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말 땀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이러면서 정권을 잡는 이런 과정을 함께 했던 동지적인 관계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예.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예. 후보는 그때부터 꿈꿨을 거라고요. 윤석열 당을 해보겠다. 그래서 윤석열 당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거는 누구도 못 꺾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인데 윤석열 당으로 만드는 과정 여기에 이제 총선이 있는 거고요. 후보 시절에도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된다. 차라리 이걸 싹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후보가. 예. 그래서 이거 녹음 파일도 나왔잖아요. 난 사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한다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당을 만드는 대권 프로젝트라는 과제를 잠깐 함께 했던 네. 그런 국민의힘에서 예. 바야흐로 윤석열 당을 만드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온 거죠. 네. 이거는 누구도 꺾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국민의힘이 역대 최소 의석수 아니에요. 예. 지역구가 90석 남짓하다. 예. 그래서 비례대표 합쳐서 100열 몇 석이거든요. 네. 그러면 90석 남짓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네. TK하고 PK 그리고 강남벨트 네. 그다음에 수도권의 뭐 연천 뭐 예. 이런 이제 예. 경기 북부 외곽 예. 지역 예. 말고는 예. 국민의힘이 근소하게라도 우세 지역 예. 또 졌다는 얘기예요. 지난 총선에서. 그런데 용산, 네. 검사, 플러스 알파는 어디선가 또 이 공천을 받고자 대기 중인 네. 이런 명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래서 검사하고 용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어디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험지로 갈 거냐, 뭐 좋은 텃밭으로 갈 전혀 거예요. 아니, 딱 텃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 황금 지역구로. 황금 지역. 여기는 다 현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TK, PK 지난번 물갈이 그 퍼센테이지가요 60%가 넘어요. 맞아요. 그 절반 이상이라고. 초선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연판장 돌린 사람들이 갑자기
갑자기 그때는 선봉장이 돼서 나경원 주저앉히는 연판창 돌렸다가 지금 뭐 개혁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천시장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누군가 꼽아야 되는데 네. 최소 의석수고 그거는 다시 말해서 황금지역구 아니면 지난번 총선에서 의원들 배출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길로 가야 되는데 초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제껴내야 돼요. 그래서 연판장 돌린 사람들도 공천 상당 정도 못 받는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네.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의 원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네. 현역들을 제껴내야 되는데 초선이 너무 많아. 제껴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용산이나 검사나 플러스 알파 어디선가 준비된 이런 사람들이 네. 경선을 통해서 공천받는다? 불가능하죠. 현역 어떻게 이겨요? 그럼 다 전략 공천 받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목해서 볼 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예. 강서 보궐선거 참패하고 책임지고 사무총장이 물러났는데 그 사무총장 이철구가 바로 그냥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왔잖아요. 네. 19일 만에 왔습니다. 전략 공천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인재 영입이 되면 예. 그거는 전략 공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경선 수요 상당 정도를 뭉개고 뽑을 수 있는 요 통로가 인재 영입이고 예. 그러니까 이철구가 가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현역이 탈당하거나 현역이 구속이 되거나 네. 현역이 불출마하거나 이런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게 돼요. 네. 예. 요게 경선안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현역이 소위 말해서 출마를 안 하는 지역은 감옥 가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하거나 이거 몇이나 돼요. 감옥 가거나 그 몇 명 안 될 것. 그러니까 꺾어야 되는 거예요 현역은. 그래서 윤핵관부터 날리고 중진 날리고 초선도 날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이제 뭐 살벌하다. 예. 캐비넷이 열린다는 풍문도 있고 그것은 증거는 없으나 네. 하여튼 그 풍문이 현실적으로 저항하던 장제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현역들은 꼭 중진들에만 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네. 이 수요, 낙하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역을 비워줘야 그 다음에 전략 공천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 규칙의 힘을 얻어서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인재영입 한 통로, 예. 비는 현역 한 통로, 예. 안 비면은 비게 하는 이 통로. 이것이 확보돼야 윤석열 당의 그림이 완성된다.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야, 근데 살벌한데 진짜 그렇게 해서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검찰당이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아니라 완벽한 윤석열 검찰당으로 변모를 하게 될 거다. 내년 총선에.